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우병우 수석 문제 이야기를 한참 했으니까요. 이어서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 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이철성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임명된 이 신임 경찰청장인데요. 인사청문회에서 뭐 음주운전 논란이 있었죠. 20여 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야당의 이 공세가 표현이 아주 거칠어요. 네. 국회와 국민에 대한 뭐 모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분명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과 또 연계돼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소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검증의 책임을 민정 쪽에서 갖고 있고 또 뭐 이철성 이제 경찰청장이죠. 이철성 청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네. 인사검증 과정에서 어쨌건 그 23년 전에 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경찰 신분을 그때 숨겼다라고 청와대에 밝혔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랬음에도 어쨌건 경찰청장 후보자로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 부실 검증을 하는 것 아니냐. 네. 부실 검증의 책임자는 우병우 수석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이 돼서 이철성 후보자도 사퇴해야 되고 우병우 수석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결부돼서 뭐 부실 검증에 대한 의혹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그동안에 공세를 펼쳐왔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임명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뭐 아까 국회 모욕이다, 국민 모욕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심한 얘기까지도 또 했죠. 이러면서 네.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잘못한 사람 잡아다가 죄 있으면 이렇게 밝혀서 죄 청하고 벌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이 경찰청장 이제 뭐 임명식 했다니까 경찰청장이 형식적으로는 됐는데 음주운전한 거 실은 나 경찰 아니다.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가지고 아예 징계 기록 자체가 없어요. 네네. 근데 물론 경찰도 잘못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징계 받고 그러는 건데 정직하게 신분을 밝히고 그래서 징계 기록이 남고 그러면은 승진하는데 아무래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오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네. 20몇 년 전 일이지만 만약에 그때 정직하게 신분을 밝히고 그래서 내부 뭐 문체 규정에서 징계를 받고 그랬다면 오늘날 경찰청장 후보 반열에까지 제대로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하나 가능하겠고요. 네. 둘째, 이런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일단 술 마시고 운전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경찰이 그런 사람 붙잡아다가 뭘 주는 데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경찰이라고 말도 안 하고 싹 잡아뗐어요. 그러면서 무슨 정의나 범죄 척결하자고 해봐야 그 말에 힘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실직고 했잖아요. 청와대에다가. 네. 실은 여차여차해서 저 옛날에 이런 사고를 쳤는데 겁도 나고 어쩌고 해가지고 청문회에서도 밝혔지만 그랬으면 뒤늦게라도 왜냐하면 서류로만 검증하는 거니까 네. 그게 안 나왔는데 몰랐는데 당신은 안 되겠다. 경찰 총수로는 부적절하다라고 뒤늦게라도 그 카드를 철회하는 게 올바른 상식 아닙니까? 근데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 야당에서 야 이거 국회에 대한 모독 아니냐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그런 반응 저는 일견 이해가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민정수석은 부실 검증을 책임져야 하고 이런 부실 검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그때는 임명권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 본인도 인정한 잘못을 대통령이 면탈해 주면 국가적인 문제다.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자, 부실 검증에 막무가내 임명까지 겹쳐진다면 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오늘 야당의 논평인데 그럼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어쨌건 민정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게 뭐 어떤 경찰 승진 과정에서도 문제될 만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경찰 전체를 지휘하는 경찰의 총수인데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뭐 온 국민한테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법 집행을 일선에서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어떤 영이 서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니 뭐 경찰청장은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속에서 하고 경찰청장 다 하던데 이런 의식이 또 알게 모르게 네. 뭐 술안주거리로라도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다 보면 네. 이른바 준법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사회적인 이런 지도층에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더 엄격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민정의 검증 과정에서 이걸 정리를 했어야 됐다. 청문회까지 오지 않고 그게 좀 맞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우병우 수석 문제도 그렇고 이 이철성 청장 문제도 그렇고 청와대의 전반적인 기류 자체는 우리가 정한 길을 간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한테 비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길이 이제 청와대로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러한 국민과 이렇게 맞서는 듯한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마천을 쓴 그 사마천의 사기. 예, 사기에 보면 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 5개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제일 나쁜 정치는 국민과 싸우는 정치, 국민과 맞서는 정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여튼 이 우병우 수석권이나 이철성 경찰청장권 등등을 보면서 너무 이 어떤 이 강공 스타일의 이 국정 운영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집권 후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부분들도 지금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이렇게 강공으로만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 청장건 불거지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본인이 일단 사과를 했다. 다 네. 밝혔다. 네. 그리고 1995년인가 일제 음주 운전자들 일제 사면이 됐다고 사면 때 하죠? 이미 네. 사면이 YS 정도 된 되죠. 거다. 그거 일단 비상식적인 거고요. 네. 혹시라도 청와대가 의중에 두었고 대통령이 뭔가 이거 경찰청장 당연히 대통령 흉중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다. 네네. 뭔가 문제가 뒤늦게 발견이 됐어요. 왜냐하면 징계 기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민정실에서 검토를 한다고 해도 아예 안 나왔죠. 본인이 네, 밝히기 네. 전까지는. 그럼 뒤늦게 알았으면 철회하는 것이 맞는데 철회하는 것을 체면 깎이는 일 또는 청와대의 권위가 손상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일단 이철성 청장께서 그런 부분을 잘 가슴에 새기고 행동으로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또 다짐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왕 임명됐으니까 잘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임명됐고요. 취임을 했습니다.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게 사흘 후면은요.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예요. 오늘로 이 김종인 대표의 비상 대책위원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 얘기,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나 오늘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해볼 건데 전당대회로 이제 정상적인 당대표, 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면요. 이제 내년 대권 레이스로 가는데 요즘에 솔솔 이 제3지대 세판론이 나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숙 의원하고도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가을이면 이 손학규 전 고문이 돌아올 것이다. 정계 복귀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이 나와요. 자, 그런데다가 국민의당 어제 의총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갔는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소국장님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 좀 심한 말들이 좀 오갔죠?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황주홍 의원 사이에 네. 너무 혼자서 원맨쇼 하는 것 아니냐. 또 황 의원이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그렇게 비판을 했고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거의 그 욕설에 가까운 거 하면서 나 나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굉장히 좀 강한 말들을 주고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의 향후 진로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일단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손학규 전 고문이든 정운찬 전 총리든 네. 많은 이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이른바 멋진 경선을 통해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네. 좀 갖고 있는 것이고 황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와 좀 생각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독자적인 노선을 좀 더 강하게 갖고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8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 기본적인 어쨌건 진영이 이제 갖춰지기 때문에 손학규 전 고문은 추석이 또 9월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추석 전에
손학규 전 고문은 확실한 의사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석 전에. 그렇습니다. 추석 민심이 또 관련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여러 가지 연쇄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 있죠. 최근에 보면은 뭐 김종인 대표도 손학규 전 고문을 만났고 네. 또 여러 사람을 이렇게 계속 만나고 또 안철수 의원도 조만간 뭐 또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네.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네. 상태고 이게 다양한 정치의 주요 액터들 사이에서 지금 다양한 움직임이 물 밑에서 아니면 때로는 물 위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제 일정한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석 이후 전국에서 하나씩 둘씩 이제 가시화되겠죠. 그러면은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제3지대론이 나오는 이야기의 맥락은 야권 대통합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거를 대선 때마다 나오던 얘기죠.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맥락이 다르죠. 박지원, 황주종 의원 사이에 뭐 시끄러운 소리가 좀 오고 갔는데 그건 뭐 화가 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니 나한테 덤벼 많이 컸네 그러면서 했을 것이고 네. 이른바 제3지대론이라는 게 친문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네. 확실한 친문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확실한 친박 이 사람들을 빼고 뭔가 한번 모여가지고 제3지대에서 만나서 우리끼리 느슨한 연대 또는 가능하면 통합 아무튼 새로운 정치 질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말하자면 인위적 정계 개편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팀을 새로 짜고 얼굴도 만들어서 대선에 임하자.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앞서 나가 있는 것 같고 네. 국민의당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는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가장 유력한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런데 두 사람 가지고 또 한 번 어게인 2017 이거 좀 어게인 2012가 되겠죠. 그렇죠. 네. 2012 때 이제 안철수는 중도 사퇴하긴 했지만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냐. 이제 문제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국민의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의원 38명만 있는 당입니다.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네. 이른바 당의 하부 조직이라는 거 만들 시간도 없었고 선거 끝나고 나서 이거를 뭐 지구당을 만들고 대의원도 확보하고 이른바 기층 당원 조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럴 여가가 별로 없었어요. 네. 4.13 선거 끝나자마자 뭐 새 의원에 대한 수사 이렇게 네, 하고 네. 그러면서 당대표 사퇴하고 이런 과정에서 더위 겹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하부 조직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그 작업은 순탄치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당의 지지도라는 게 확 올라가지 않고 무슨 사안 하나 터지면 부침이 아주 심한 거고 안철수 의존도가 매우 심하고 일각에서는 그래서 안철수 사당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비대위원장 맡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계속 손학규 정 전 총리 뭐 이러는데 네. 이분들이 거기에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이십니까? 현재로서는 네. 국회의원 38명밖에 없고 하부 토대가 굉장히 취약한 당에 가서 안철수 의원과 그들이 볼 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언페어한 게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제3지대에서 프리 파이팅을 하는 게 좋겠다는 네. 견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 사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저희가 이제 뭐 인터뷰를 계속 해보면요. 이 친문이라고 하는 것이 개파 프레임이다. 이게 당 주류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친박 뭐 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뭐 친문 혹은 당 주류를 빼고 나머지가 제3지대 새 판을 짜보자라고 예. 한다면 제가 궁금한 건요. 그 중간에 경계선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여야 혹은 뭐 보수 진보 이렇게 이제 불러오고 있는데 이 정계 개편을 요구하는 쪽이 여권에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호 전 의원이 지금 늘 푸른 한국당인가요? 네, 신당도 하나 그렇고 등지를 전 하나 의와 전 국회의장도 이 중도 보수 뭐 일익을 담당하고 네, 있고요.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쪽은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세력입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그림을 그리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지금 그 얘기한 대로 이른바 뭐 친박 세력 빼고 이쪽에 뭐 친문 주류 세력 빼고 다 모이자. 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소설이고요. 저는 소설.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시나리오일 뿐이다. 예, 그동안의 정치사를 볼 때도 그렇고 네. 그것은 쉽게 그냥 생각해서 하는 얘기고 하지만 이 상당한 어떤 뭐 정계 개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 예, 그것은 하지만 그 축은 기본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하는 것과 맞물리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되냐면 이것이 이 과연 현재 가고 있는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네. 그 현재의 모습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이게 제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어쨌건 격렬한 상호 간의 경쟁 속에서, 이게 드라마틱한 경쟁 속에서 후보를 만들어내고 네.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 없으면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찾기가 굉장히 아하. 어려울 수 있다라고 네. 또 생각을 합니다. DNA가 많이 달라서요. 제3지대로는 네. 상상의 소산 같습니다. 아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요즘에 조금 주목하는 네. 것이 안철수 의원이 최근 던지는 아젠다들이에요. 네. 이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구 절벽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네네. 있거든요. 저는 과거에 손학규 전 고문이 이른바 저녁 있는 삶을 얘기했지 네네.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던지고 있는 이 아젠다가 지금 주목을 안 받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이런 아젠다를 던지는 사람이 네.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어떤 정책을 내가 좀 갖고 네. 가겠다라는 부분을 과감하게 좀 던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간이 짧습니다. 자, 새 남자의 정치수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어라, 성주형 요즘 잘 벌더니 냉장고가 2대네? 한 대인데? 위아래 문이 4개인데? 야, 문 4개가 요즘엔 대세야. 너도 바꿔. 롯데 하이마트 냉장고 대전. 특가에 캐시백, 무이자 카드 혜택까지. 혜원아, 냉장고 바꿔줄게! 8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 요즘 사장님들 사이에 떠오르는 화제가 있었으니 바로 현대캐피탈 상용 차리스. 처음엔 안 믿었죠. 포터, 봉고, 마이티, 카운티에 솔라티까지 다 된다고 하니까. 초기 세금 부담 없고 월 납입금도 할부보다 저렴하고. 부가세 환급도 되니까 부담이 확 줄었다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리스료 최대 3달 무료 혜택까지. 이제 트럭, 버스도 부담 없는 현대캐피탈 상용차 리스. 1588-5211 또는 현대기아자동차 전시장으로. 연체 이자율 24%, 중도해지 수수료율 5에서 40%, 승계 수수료율 2%, 리스료 무료 한도 차량가의 6%, 자사 할부 기준, 자세한 사항은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자, 오늘도 오르나민 씨로 생기발랄하게 출발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민 씨, 생기 오르나민 씨, 발랄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오르나민 씨,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컴온.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경수,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